1919년 7살 윤학자는 조선총독부 목포시청 고무원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함께 현해탄을 건넜다. 어느 날 유학교 선생님이 목포 교회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가 일본어 선생을 구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 윤치호 선생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당시 윤치호 선생은 고아원의 원장이었다. 그러나 고아원이라곤 하지만 단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막사에 불과했다. 미단이도 칸막이도 없는 썰렁한 15평, 방 한 칸이 전부였다. 물론 다다미도 없었다. 건물이나 석탄 등을 집어넣은 가마니가 깔려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치호가 윤학자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 두 사람이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됩시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을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 발표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일본 친척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오직 어머니 한 분만 치즈코를 격려해 주었다. 치즈코야? 하나님 앞에서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없는 거야.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잖니. 그러나 전기도 가스도 없는 초라한 신혼생활이었다. 물론 쌀밥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도 그치지 않았다. 윤치호도 치즈코도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을 거느리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고아원 아이들은 맨발로 방을 드나들었고 세수할 줄도 모르는 등 생활 습관이 전혀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 얘들아, 사람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단다. 손과 얼굴을 먼저 씻고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먹어야 한단다. 그로부터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치호도 치즈코도 결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치즈코는 친자식과 고아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고아들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다. 이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이대로 한국에 머무르고 살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지. 우린 이 나라를 지배한 일본인인걸. 고민 끝에 치즈코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일단 일본에 돌아가기로 했다. 윤학자의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정말 눈물겨운 이별이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다시 목보로 돌아갈 거야.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 셋째 아이를 품에 안은 치즈코는 다시 목포 권생원을 찾았다. 지즈코 씨, 난 오늘부터 윤학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나 한시 한국 내의 반일 감정은 살기 든든한 분위기였다. 어느 날 목포 권생원에 폭도들이 들어닥쳤다. 매놈 죽여라! 죽여라!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그러나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여사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참백해졌다. 이때 아이들이 윤 여사를 둥글게 둘러싸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은 조금은 더 아깝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점차 윤학자 여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전쟁이 일어나 북한군이 남침해 왔다. 북한군은 일본인과 일본 협력자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여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다. 윤학자 여사도 총구 앞에 서게 되었다. 유관놈! 죽일 거야! 이 나라는 너 나라가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 아니야! 빨리 죽어! 일본이 이 나라의 항의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도망쳐서는 안 돼. 지즈코를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라! 죽어! 나부터 죽여라! 죽어! 유학자는 무죄다. 유학자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다. 또 나쁜 놈을 죽여라. 맞아, 맞아. 나는 오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을 위해 바치리라. 그런데 이듬해 51년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윤치호 선생이 실종되고 말았다. 북한군에 납치된 게 아닌가 라는 소문도 흘려나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이 20년 동안 세사를 같이 한 권세원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겠습니다.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여러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
윤학자 여사는 아이들을 배고픔에 굶주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리아카를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절임이나 반찬들을 챙겼다. 그러나 오랜 고생으로 인해 여사의 몸은 확연하게 쇠약해져 갔다. 그리고 끝내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다. 저를 위해 비싼 치료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아이들 진학 자금으로 써 주십시오. 윤학자 여사는 6.25 전쟁으로 남편이 실종된 뒤에도 공생원을 끝까지 지켰고 1968년 56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3,000여 명의 한국 고아들을 길러냈다. 윤학자 여사는 민족을 초월한 숭고한 인간애를 실천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주안받고 있으며 목포시에서 최초로 치러진 시민장에는 한국 진영으로부터 3만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날 지역신문은 목포는 울었다 라고 보도했다. 저는 세계의 고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윤학자 여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짊어질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고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운동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뜻하는 친할진이라는 글자를 써보십시오. 나무 위에 서서 본다 라고 씁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부모는 언제까지나 바라다 봅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나무 위에 서서 봅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기에 자식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윤학자 여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학자 여사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통해 3,000여 명의 고아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이지에서 다이소로 연호가 바뀐 1912년 한국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가 태어난 것처럼 해세에서 레와로 연호가 바뀌는 오늘날 세계의 고아의 어머니가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